안녕하십니까. 이해 쉬운 K주식 분석 2025년 6월 3일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SP소프트 오늘은 그 후반부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재무 상태부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전략적인 고려사항과 종합평가까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도입부에 명시한 날짜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의 보유 여부도 화면에 공개한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무 상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예제했지만 매출은 2024년에 451억 원까지 쭉 늘었던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장세가 되게 뚜렷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외형 성장은 분명히 눈에 띄는 부분이죠. 2021년에 한 173억 원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451억 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속을 좀 들여다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이요. 2021년엔 15.6%였는데 2024년엔 8.4%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하락했군요. 네, 특히 그 2024년 순이익은 3억 원에 그쳤는데 이게 전년도랑 비교하면 93% 넘게 확 줄어든 겁니다. 93%요? 엄청나네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그렇게 줄었다는 건? 그렇죠. 비용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졌을 가능성,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재무 안정성 자체는 비교적 괜찮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적정 수준이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유동자산이 한 524억 원, 유동부채는 170억 원 정도거든요. 네. 유동자산이 훨씬 많으니까 단기적인 자금 압박 위험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134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유동성은 양호한 편이죠. 그러니까 성장은 했는데 수익성이 좀 문제고 그래도 재무 안정성은 갖췄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적 분석인데 어제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 지표가 좀 낮아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이제 단기 매매 시점 잡을 때 많이 보는데 지금 %K가 22.67, %D가 24.77, 둘 다 30 아래잖아요. 네. 이걸 보통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단기 반등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그 RSI는 46.81 정도인데요. 이건 과열도 아니고 과매도 아닌 딱 중간, 중립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은 스토캐스틱에서 보이는데 RSI는 중립이다. 그럼 추세 자체는 어떤가요? 힘이 있나요? 투자자들 움직임도 좀 궁금하고요. 네, 추세 방향이나 힘을 보는 MACD는 이게 좀 신호가 엇갈립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오질레이터 값은 69.84로 플러스, 상승 에너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MACD 값 자체는 마이너스 402.41이라서 여전히 영선 아래에 있거든요. 이건 중기적으로는 아직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기랑 중기가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추세 강도를 재는 ADX는 14.5로 아주 낮아요. 이건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강한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작년 4월하고 11월에 각각 7만 주 이상씩 좀 크게 순매수한 기록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 자체는 1.12%로 낮긴 한데 이런 움직임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기관 쪽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고요.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이 SI라는 지표 점수도 있던데요. 이건 좀 생소한데 뭔가요? 네. 그 ESI는 Enhanced Strength Indicator 또는 EG Stock Insights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분석할 때 참고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건 분석가가 자체적으로 만든 반전 매수 또는 매도 가능성에 대한 가설 점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현재 이게 매수 점수가 90점, 매도 점수는 12.5점 이렇게 나와서 이 지표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점 대 12.5점이면 차이가 크네요. 네,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같은 다른 표준 지표들이랑은 좀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반드시 좀 신중해야 하고 어디까지나 이건 좀 주관적인 참고 지표다,
이 점은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신호들이 좀 복합적이네요. 그럼 이런 재무적, 기술적 분석들을 다 종합했을 때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당연하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 이걸 단기 반등 가능성 측면에서 한번 주목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SI 점수도 비록 주관적이긴 하지만 점수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건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시장 전체 상황이나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 이런 걸 다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좀 주의해야 할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MACD가 다시 하락 신호를 보낸다거나 이럴 때는 좀 경계해야겠죠. 또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 악화가 계속된다거나 아니면 사업 환경에 좀 안 좋은 변화가 감지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보유 비중을 좀 조절하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이 확 커지면서 SP소프트의 관련 라이센스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겠죠. 이러면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음 실적 발표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안 보인다. 이러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요. SP소프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AI 시장에서 수혜를 볼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스트 인수 시너지 효과라던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즉 MSP 시장이 커지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나타난 그 급격한 수익성 악화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현재 주가 수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40배 수준이거든요. 40배면 이익 대비 주가가 꽤 높다는 거죠? 네, 그렇죠.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도 2.64배 정도 되고요. 기술적 지표들도 아까 봤듯이 좀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상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수익성 문제랑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위험 요인도 아주 뚜렷하게 같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SP소프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에서 정말로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그 AI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매출로 얼마나 잘 이어지는지 이걸 계속 면밀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SP소프트에 대한 심층 분석 후반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 상태의 속사정부터 복잡한 기술적 신호들, 그리고 전략적인 고려사항과 종합평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 SP소프트의 미래는 그 AI 파트너십을 얼마나 빨리 실제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네요. 이 성장 스토리가 숫자로 증명될 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